연예인 조코치님이 피부과 진료를 받고 오늘 나타나셨습니다. 네, 테이프 붙였어요. 자, 오늘은 자기 할 일은 안 하면서 지적질만 하는 선배 때문에 고민이 많은 분으로부터 사연이 왔습니다. 제가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은 바로 제 선배인 여자 대리인데요. 그분은 그냥 일을 안 합니다. 업무 특성상 전화 업무가 99% 정도를 차지하는데 전화 100통 중에 제가 한 90통을 받고 대리가 10통을 받는 것 같습니다. 9대 1인 거죠. 더 큰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을 가지고 시비를 걸고 지적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갈굽니다. 자기가 윗사람이니 지적질을 해주는 것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선배가 뭐라 말만 걸어도 또 무슨 시비를 걸려고 하는 걸까 반감만 듭니다. 더 문제는 휴무일 때도 연락해서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긴급하지 않은 건으로 톡이나 전화를 해서 했냐? 당장 해라 하는 식으로 괴롭힙니다. 그리고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긴급건으로 제가 연락을 하면 절대 받지 않습니다. 정말 감정적으로 견디기 힘들어서 이직도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배의 문제만 없다면 다른 업무 조건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회사에서 일을 더 배우고 싶고 성장하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을 다 알면서도 묵인하는 팀장에 대해서도 불만입니다. 팀장이 대리를 이기지 못하는 것 같고 갈등 회피 유형으로 본인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냥 제가 다 희생해 주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회사 5년 차가 다 돼가는데 무슨 신입처럼 일을 하고 있네요. 제가 이 상황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본인이 옵션을 주셨어요. 퇴사한다. 두 번째, 참고 다닌다. 세 번째, 싸우면서 다닌다. 아이고, 딱해라. 이 세 가지밖에 없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세 가지밖에 없었죠. 네, 저희들이 볼 때도 다른 옵션이 뭐가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코치님이라면 이 세 가지 옵션 중에 어떤 걸 선택해요? 저는 보통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분 상황을 봤을 때는 괴롭힘은 계속되고 또 팀장은 알아주지도 않고 외면하고 이런 상황이면 좀 준비를 해서 더구나 5년을 다니셨으니까 퇴사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것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에요, 분명히. 네. 근데 저는 좀 아까워서. 네, 이 사람이 마음에 든대잖아, 그죠? 네, 이 선배만 빼고는 다 마음에 든다고 하니 선배 한 명 때문에 내가 자리를 비켜주기 너무 아깝지 않을까? 그러면 그래서 약간 좀 참고 다녀라. 2번 네. 참고 다녀라. 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라면 참고 다닐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얘기하려면 네. 참는 방법을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분이 이제 몇 가지 사연을 얘기해 주셨는데 보니까 혼자 지금 싸우고 계셔. 혼자. 마음속으로 지금 12번도 더 싸울 것 같아, 하루에. 그러기도 하고 뭐 일 때문에도 힘들지만 뭐 감정 때문에 막 힘든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자기 혼자 지금 싸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건 별로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지 않을까. 저는 이분의 지금 일단은 업무 특성부터 조금 한번 짚고 싶어요. 전화가 99%, 야, 이런 업무가 어떤 업무일까 좀 모르겠는데 9대 1로 본인 한 90% 소화한다고 하잖아요. 이거부터 좀 바꿀 수 없을까? 네. 억울하잖아. 이게 지금 뭔가 나 혼자 지금 뒤집어 쓴 느낌이잖아, 일을. 그런데 이게 물리적으로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네,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거라 사실은 이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전화를 안 받거나 안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일 거 아니에요. 일을 스스로 줄이거나 이럴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저는 안 받는 것도 선택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90%를 내가 소화하는 거는 내가 계속 전화를 착각착각 지금 받아가지고 어쨌든 소화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왜 선배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안 받을까? 나는 지금 이걸 받고 있는데 이 문제잖아요. 선배는 이 친구가 받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안 받는 당연히 거지. 그렇겠지.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그게 과혹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과혹하다는 사실을 알려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말로 알려서 알아질 선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팀장도 모른 척 하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팀장 생각에는 좀 그냥 할 수 있으면 좀 해주면
조용히 넘어가겠구만 이런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저는 전화를 좀 늦게 받는 방법을 택해보라고. 태업을 해라 이런 거네. 왜 그런가 하면 이 문제를 지금 나 혼자 고군분투 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를 풀어야 될 이해 당사자가 다 개입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선배가 개입을 하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전화를 안 받으면 선배가 불현듯 일어나가지고 난리날 치겠죠? 네. 왜 안 받냐고. 네. 나 지금 받는 게 너무 많아. 시계 말하면 오버로드야. 나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조정이 필요해요. 그때 드디어 이슈가 레이징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고 다니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건강하게 싸워라. 지금 혼자 싸우는 거를 혼자 싸워봐야 아무도 몰라. 이걸 건강하게 이거를 갈등 조정의 장면으로 끌고 와라. 네, 끌고 와라. 그러니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우리 조직의 문제가 되게끔 전쟁터에 싸움터에 일단 올려놔라, 끌어들여라 이런 거네요. 그죠? 같이 이 문제를 풀도록 만드는 그 연출이 첫 번째예요. 그다음에 이분 감정에 대해서도 좀 조절이 필요해 보여. 이렇게 살면 막 분노 게이지가 여기까지 와 있어가지고 이분 제가 건강이 심히 걱정이 되거든요. 근데 오코치님 이분의 감정이 핵심 감정이 뭐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의 이 총체적인 감정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이분이 저는 불만 정도는 넘은 것 같고 분노까지 간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이게 그냥 이 상황에 대한 분노인지 아니면 그 이 대리에 대한 분노인지 저는 또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이 사람이 저 정도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질책을 받아야 되는데 질책받지 않는 이 상황에 대한 약간 이제 불만 이 사람이 응징하고 싶은 마음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는 감정 같아요. 응징과 분노 중에 어떤 감정이 더 강할 거라고 느껴지세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잘 다니는 사람에 대한 화가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응징이 안 되는 거에 대한 분노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연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람을 응징할 수 있는 힘이나 권한이 나한테 있을까요? 없잖아. 없지. 응징할 수 없는 일에 마음을 쏟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응징할 수 있는 사람은 팀장이나 회사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둘이도 회사 생활 오래 해봐서 이제 경험하는 거는 내가 응징 제때 하지 않아도 저절로 사회가 응징하는 시스템이에요. 이분이 커리어가 활짝 열릴까요? 아니겠지. 네. 그래서 1대1로 내가 반드시 그 사람 모든 행동에 응징해야 된다고 느낄 필요가 저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응징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내가 응징해야 된다는 그 감정에 매달려서 시간을 소모하고 계신 느낌이거든요. 응징은 내 일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거는 외면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고 그냥 내가 싸워서 풀어갈 수 있는 문제만 포커스했으면 좋겠다. 이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거네요. 회사도 아니고 참고 다닌다도 아니고 사실은 싸우며 다니는데 잘 싸우며 다닌다. 는 거네요. 그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총체적으로 참고 다니는 것처럼 이제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참는다는 부분에서 그냥 뭐라 그럴까 할 말 못하고 입 다물고 머리 숙이고 일만 하고 있는 그런 수능의 모습이 아니에요. 제가 참는다는 뜻은 이렇게 현명하고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면서 나가는 것 그게 드리고 싶은 조언입니다. 네, 이분한테 좋은 조언이 됐을 것 같아요.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서 또 고민 생기면 연락 주세요.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